목요일 아침, 출하될 물품의 일련 번호를 세 번째 확인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을 바꾼 알림음이 울렸다. 제목은 단 세 단어, 전사타운홀 미팅 필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순간이었다. 안건도 설명도 없이 인사팀에서 던진 달력 폭탄이 오후 일시 정각에 떨어진 것이다. 인사팀이 깜짝 파티를 열 때 케이크를 받는 쪽은 절대 당신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통제 대상 품목의 출하를 승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코뿔소도 도짜맬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군용 장비 말이다. 화려한 보너스나 금요일의 샴페인 파티 같은 건 없었지만 나에겐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다. 바로 군사기밀 취급인가와 지난 9년간의 무결점 감사 기록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나는 이미 나토 동맹국으로 향하는 암호화된 항공전자 장비 한 묶음의 출하를 승인한 상태였다. 늘 하던 절차였다.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부품 코드를 검증하고 방위사업청에 전송할 수출 신고서를 제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일이지만 정부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나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 워크숍이나 위스키 시음회 혹은 영업팀이 강남에서 무슨 짓을 벌여서 월요일 아침마다 인사팀에 불려가는지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이 서커스 같은 회사를 법적으로 지탱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권위자, 규정 준수의 방화벽, 우리 회사 전투기 부품이 엉뚱한 사막에서 엉뚱한 국기를 달고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럼에도 나는 생활고에 시달렸다. 요양원에 계신 치매 말기 어머니는 커튼을 새로 살 때마다 비용을 올리는 곳에 계셨다.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거동이 불편한 국가 유공자분들을 위해 기술을 개조해주는 비영리 단체에서 컨설팅을 했다.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공개되고 보고된 일이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쟁사를 위해 몰래 일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전신마비가 온 아저씨가 턱으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평생의 직업은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해고하는 순간 바로 그 위험을 자초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갔다. 그날 아침 나는 커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무실에 싸구려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내 메일함은 온갖 정부기관의 약어들로 가득한 전쟁터였다. 방사청, 국방부 등등 출하 명단을 확인했을 때 모든 것이 이상 없었다. 모든 서류는 포털에 업로드되었다. 그날 오후에 나갈 물건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평온했다. 화려하지도 사내 정치에 목숨 걸지도 소송과 위계양을 달고 사는 임원 자리를 노리지도 않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조용한 평온한 말이다. 내 임무는 단 하나. 우리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건물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해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 직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다. 그저 내가 안전하시는 신부님처럼 그들의 수출 장비에 축복을 내려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임원들 근처에 앉지도 않았다. 내 자리는 기록관리팀과 구매팀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을 무심코 상징하는 자리였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되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촉발시키지 않는 것, 그 익명성에는 편안함이 있었다. 아무도 내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아이콘을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우리 이야기의 수출 신고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린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것과 같다. 게다가 우리 팀에 활력을 주는데 그건 인사팀과는 달리 정말 좋은 일이다. 자, 이제 다시 불길 속으로 돌아가 보자. 새로 온 인사팀장 최유진은 2달 전에 입사했다. 전형적인 대기업 출신으로 있어 보이는 말을 좋아하고 절차는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첫날부터 그녀가 생산성을 결과가 아닌 데시벨과 PPT 슬라이드 장표수로 측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규정 준수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규정 준수란 회사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내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었다. 그녀는 나처럼 위로 올라가려는 게 아니라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제력이 직함과 사내 메신저에서의 존재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방사청 양식 제호호나 국방부 고시 재배기호 같은 이름의 생소한 정부 서류들, 에어갭 폴더에 잠겨 있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주는 평범하게 시작됐다. 화요일에는 열감지 조준경 한 묶음의 서류에 서명했다. 수요일에는 스웨덴의 하청업체와 관련된 사소한 라이선스 문제가 있었다. 목요일 아침, 출하품은 이상 없었고 서류도 제출 완료. 모처럼 예정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 우리는 마치 쉬는 시간을 기다리는 유치원생처럼 모두 줌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카메라는 켜고 마이크는 끈 채로. 최유진 팀장이 기술 최고 책임자와 이미 10년은 늙어 보이는 법무팀 직원을 양 옆에 세운 채 나타났다. 좋은 오후입니다. 그녀는 사내 팟캐스트 오디션이라도 보는 것처럼 말문을 열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충성심, 방향성, 진실성, 해고 직전에 을에 등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폭탄을 터뜨렸다. 금일부로 박지원 씨는 더 이상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외부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는 우리 회사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앞날에 행운을 빕니다. 정적. 243명이 음소거 상태였다. 몇몇은 입을 벌렸고 한 명은 숨 막히는 소리를 냈다. 나는 화면을 쳐다봤다. 마치 넷플릭스 범죄 다큐멘터리가 시작 10분 만에 범인을 공개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 앞에서 나를 해고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책상 밑으로 휴대폰을 열어 아웃룩을 켰다. 몇 달 전에 써뒀지만 지금까지 필요 없었던 임시 저장 메일을 찾았다. 제목, 방위사업청 지정 책임자 변경 알림, 수신인 강민준 부장님, 첨부 파일, 방사청 양식 728, 4 PDF, 한 번의 탭으로 전송, 그리고 회의 나가기를 클릭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를 불태우려 했다. 그들이 몰랐던 건 그들이 방금 수출 통제 위반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다이너마이트 창고에 성냥불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위반 건당 벌금 15억 원. 200명이 넘는 동료들 앞에서 누군가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면 적어도 그 빌어먹을 샌드위치라도 다 먹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니었다. 최유진이 원래 전사 타운홀 미팅을 자신만의 충성심 재판소로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내 책상 위에는 참치 샌드위치 반쪽이 그대로 남겨져 눅눅해지고 있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녀는 언제나 치약 광고처럼 들리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좋지. 나는 생각했다. 감시 목록에 오른 국가에 레이더 기술을 수출하지 말자 같은 가치 말인가? 아니면 유일한 정부인가? 수출 책임자를 대책 없이 해고하지 말자 같은 가치? 나는 의자에 좀 더 똑바로 앉았다.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무언가 오고 있었다. 그녀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다음 슬라이드에는 내 이름 석자, 64포인트 글씨체로 박힌 내 이름이 나타났다. 박지원, 계약 종료 통지. 이건 알아둬야 한다. 200명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얼어붙었을 때 줌 회의에 찾아오는 특유의 정적이 있다. 기침 소리 하나, 키보드 치는 소리 하나 없었다. 배경에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소리마저 허공으로 사라졌다. 마치 내 발밑에 발판이 갑자기 꺼지고
누가 먼저 땅에 떨어질지 모두가 지켜보는 듯한 그런 디지털의 정적. 최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당연히 그랬다. 금일부로 박지원 씨는 더 이상 천궁방산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치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이라도 한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외부 컨설팅 활동이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우리 회사의 문화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팀 플레이어는 부업을 하지 않습니다. 부업. 그녀는 장애를 가진 국가 유공자들이 자녀들과 다시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는 일을 그렇게 불렀다. 부업이라니. 내가 경쟁사 책상에서 마약이라도 한 줄 알겠다. 그녀가 말을 꾸미는 방식을 보니 줌창 한 구석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으로 굳어 있었다. 마치 감정의 수도꼭지가 잠기고 차가운 이성만 남은 것 같았다. 내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6개월 전에 그 일을 보고했고 법무팀의 서면 승인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도 않았다. 주말에 일했고 비영리 단체를 위해 봉사했다는 사실을 따지지도 않았다. 그들이 나를 불충하다고 표현한 방식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싸구려 재킷을 입은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대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치 카메라를 조정하거나 마이크를 음소거하는 것처럼 아웃룩을 열었다. 임시 저장 메일은 이미 거기에 있었다. 오래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하는 규정 준수 훈련 중에 써둔 것이었다. 나의 시나리오,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단 한 번의 손가락 놀림으로 이론적인 재앙이 전술적 기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수신인 강민준 부장님. 제목 방위사업법 제122조 1항 C에 따른 지정 책임자 부재 통보. 본문 천궁방산에 더 이상 정부에 등록된 지정 책임자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첨부. 자발적 해임에 대한 방위사업청 통지 양식. 첨부. 전송. 끝. 1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9년 동안 조용히 지탱해온 카드로 만든 집이 허공에 노출되었다. 강 부장님은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즉시 답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군 출신이다. 묘비처럼 침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메일을 받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 그가 나를 교육했기 때문이다. 우리 둘은 그 수출 허가증을 핵가방처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우리는 정부의 벌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수출 규정 위반이 회사의 방산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았다. 지정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다. 그것은 오후 1시 7분 이후에 처리된 모든 선적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내 서명 없이 국경을 넘는 모든 나사, 모든 볼트, 모든 암호화된 마이크로칩이 건당 15억 원짜리 실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 아마도 최유진이 내 링크드인에 적힌 부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규정 준수 체계 전체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줌회의를 나갔다. 작별 인사도 모두 그리울 거예요 라는 말도 없었다. 창을 닫지도 않았다. 그냥 사무실을 걸어 나와 코트를 챙기고 책상 위에 사원증을 남겨두었다. 연극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방산업체의 수출 허가증에 대한 전원 스위치를 방금 내린 사람은 꾸물거리지 않는다. 가장 좋은 점은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진짜 폭발은 이미 오고 있었다. 조용하고 디지털 방식이며 타임스탬프가 찍힌 채로 내가 걸어 나왔을 때 주차장은 아직 절반쯤 차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햇살이 자동차 보닛 위에서 반짝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평소처럼 드라마틱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던 언니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차 안에 앉아 시동을 끈 채 핸들을 잡고 앞 유리가 이유라도 알려줄 것처럼 쳐다봤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얇은 도로 먼지막과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최유진의 목소리뿐이었다. 진정한 팀플레이어는 부업을 하지 않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정말로 그랬다. 마치 이 회사가 몇 년 동안 자신들의 도덕성을 담보로 부업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수천억 원의 방산 계약을 따내고 피를 바치는 수준의 충성심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그 계약에 법적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을 해고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인사팀 누군가가 예산 시즌에 강하게 보이고 싶어서? 휴대폰이 딱 한 번 울렸다. 보지 않았다. 누군지 알았다. 강 부장님이었다. 내가 그에게 보낸 이메일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한폭탄의 타이머였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유일하게 지정된 책임자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해임될 경우 회사는 즉시 방위사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자가 심사, 등록, 승인될 때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그 회사는 클립 하나는커녕 수십억 원짜리 타겟팅 모듈을 수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강 부장님은 내 해임이 실시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곧 혹독하게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를 알았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눈을 두어 번 깜빡이고는 의자가 덜컹거릴 정도로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손에는 이미 휴대폰이 들려 있었을 것이다. 내게 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니, 그건 너무 늦었다. 그는 법무팀에 전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무팀은 이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었다. 아마 전화를 받은 사람은 수진 대리였을 것이다. 똑똑하고 날카롭지만 갓 로스쿨을 졸업해서 아직 규정 준수에는 풋내기였다. 나는 강 부장님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문제 생겼습니다. 박지원 씨가 방금 지정 책임자에서 자진 해임 신고를 했습니다. 수진 대리가 물었을 것이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임자가 없잖아요. 지금 채용 중인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등록된 사람도 인가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래. 정말 오 마이 갓이었다. 한편 나는 차에 앉아 있었다. 마치 우주적인 농담처럼 바람이 비닐봉지를 아스팔트 위로 굴리는 것을 지켜봤다. 봉지는 떠올라 관목에 걸려 그곳에 매달렸다. 축 늘어진 채 천천히 바람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곧 이 회사의 모습 같았다. 내 출입 카드는 아직 작동했다. 나는 잠시 그 생각을 했다. 원한다면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수도 있었다. 인사팀은 아마 아직 내 카드도 비활성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공개적인 망신 주기는 빨리 하면서 후속 절차는 느렸다. 전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슬픈 책상 위 화분을 담을 박스도 극적인 마지막 대결도 없었다. 그저 곧 내부로부터 불이 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찬 건물 하나뿐이었다.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내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새로 고침을 했다. 답장은 없었다. 실수했습니다라는 말도 사과도 없었다.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침묵은 무거웠다. 그때 또 다른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달랐다. 강 부장님으로부터 전달된 메시지였다. 본문은 없고 제목만 있었다. 참조 목록에는 법무팀, 규정준수팀, 그리고 운영 담당 부사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목, 긴급 수출 허가 무효화 위험, 쾅. 내가 기다리던 메아리였다. 나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창문을 내린 채 운전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가슴속 마지막 남은 무감각의 찌꺼기를 씻어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니었다. 나는 날카롭고 집중했으며 통제력을 되찾았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프레드시트의 실수처럼 인사기록의 저편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 준수 구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지정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토너를 주문하기 위해 임시 직원을 데려오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정부가 감독하는 절차로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린다. 특히 기밀 프로젝트와 국제 수출을 다루는 회사에게는 더욱 그렇다. 서류에 새 이름을 써넣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름은 여러 정부기관의 심사, 신원조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회사는 동결 상태가 된다. 이는 그들이 그날 아침에 내보낸 모든 선적물, 목적지가 찍힌 모든 상자, 무기 시스템이나 암호화된 펌웨어에 연결된 모든 일련 번호가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망치를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 내가 바로 망치였다. 나는 그저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손을 떼기만 하면 되었다.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었다. 내가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오후 4시쯤 경영진은 회의실 C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나는 그 건물에서 9년을 보냈고 반투명 유리 너머의 그림자만 보고도 누가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성이는 강 부장님, 법무팀 3명, 수진 대리, 늙은 법무실장,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용어가 등장할 때만 부르는 외부 변호사, 구석에 움츠린 채 혼란스러워하는 운영팀, 그리고 물론 결국 난로가 뜨겁다는 걸 알게 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의 최유진도 있었다. 강 부장님은 아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지정 책임자 없이는 해고 시점 이후에 처리된 모든 선적은 규정 위반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느리고 차분하게. 강 부장님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분명 패닉에 빠졌을 것이다. 그날 아침에만 최소 5건의 선적을 처리했다. 2건은 나토 계약업체로, 1건은 일본의 하청업체로, 그리고 특히 민감한 암호화된 RF 보드 한 상자는 동유럽의 미공개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 내 서명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아직 권한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나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재지정하거나 재등록하지 않은 순간 게임은 끝났다. 위반 건당 15억 원의 벌금. 그것도 기본 요율이었다. 만약 정부가 본보기로 삼기로 결정한다면 방산업체가 수출 허가를 잘못 다룰 때 흔히 그러듯이 그 벌금은 사채이자보다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그 유리로 된 패닉룸에 있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시간이었다. 정부 인가를 받은 규정 준수 책임자를 해임했을 때 실행 취소 버튼은 없다. 유예 기간도 다시 할 기회도 없다. 일단 기초를 뽑아내면 그 위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한편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미지근한 차를 손에 들고 이미 2번이나 본 퀴즈쇼를 보고 있었다. 잘난 체하려는 게 아니었다. 축하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긴장을 풀고 있었다. 9년 동안 억지로 유지해온 평정심을 제2의 피부처럼 벗겨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서울 지역 번호 2였다. 한 번 더 울리게 둔 다음 받았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님. 뉴튼앤벨의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해무산업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해무산업. 그래, 잘 안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항공전자 수출 물류 분야에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1년 넘게 나를 스카우트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나는 항상 거절했다. 나에겐 의리가 있었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시간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천궁방산에 밀당도 서론도 없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아마 방사청의 모든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설정해 뒀을 것이다. 젠장, 어쩌면 천궁방산 내부에 정보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주 비용 전액 지원, 사이닝 보너스 그리고 등록 이전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저희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인재를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아직 예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한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마치 타운홀 미팅 이후로 내 폐가 뽁뽁이에 쌓여 있었는데 누군가 마침내 마지막 층을 터뜨려 준 것 같았다. 천궁방산에서는 나는 이사회의 오페라처럼 느리게 펼쳐지는 재앙을 상상할 수 있었다. 법무팀은 수출 신고서를 뒤적이며 운송팀에 연락하려 허둥대고 있을 것이다. 규정준수팀은 내가 서명했던 모든 파일을 꺼내 내 서명이 있던 자리에 생긴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라도 있는지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예비 서명자도 비상 계획도 없었다. 최유진은 그 연쇄고리에 있는 단 한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고 나를 잘라냈다. 이제 그들은 내가 주간 보고서에 지도까지 그려줬지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지뢰밭을 맨발로 걷고 있었다.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물류팀의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었다. 마크, 이름이 아마 그랬던 것 같다. 중간 관리자급이고 휴게실에서 항상 친절했다. 제목, 무슨 일이에요? 본문은 없고 그것뿐이었다. 기업 붕괴의 한가운데서 온 디지털 속삭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건 내가 설명해야 할 폭풍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저 떠나간 바람일 뿐이었다. 기초를 뽑아내고 그 위에 모닥불을 피운 것은 그들이었다. 그리고 신시내티와 베를린 사이 어딘가 상공에서 항공전자 부품 한 상자가 현재 법적인 악몽 속을 맹목적으로 날고 있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되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잔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부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한 조직의 맥박을 관리해왔다면 건물 밖에서도 그 리듬을 읽을 수 있다. 회사의 사내 메신저 채널은 평소보다 조용해졌다. 규정 준수 분석가, 긴급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그리고 평소 잘난 체하던 운영이사는 자신의 링크드인 헤더에서 신속한 선적 처리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더 이상 신속하지 않잖아. 그렇지, 김이사. 첫 번째 도미노는 요란하게 넘어지지 않았다. 이메일 한 통의 형태로 왔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부품을 공급해온 중견 항공우주 기업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분기별 통제 검토의 일환으로 4분기 수출 허가 서류 최신본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협력업체 기록을 방위사업법 규정에 맞춰 조정 중입니다. 일상적인 일처럼 들린다. 실제로도 일상적인 일이다. 3개월마다 시계처럼 반복되는 일이고 이전에는 항상 절차가 간단했다. 나는 방사청 확인서, 갱신 기록, 지정 책임자 지정서 및 서명 기록을 묶어 깔끔한 PDF 파일로 만들어 리본이라도 단 것처럼 보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규정 준수의 업보가 청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클릭할 사람이 없었다. 지정 책임자도 법적 권한도 없었다. 법무팀은 시간을 끌었다. 그들은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중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작성하고 서류가 전달 처리 중이라고 약속했다. 그건 마치 PDF 파일을 임신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된다. 이 고객들은 이 바닥을 안다. 그들에게도 규정 준수 책임자들이 있다. 그 책임자들은 공식적인 허가의 유무에 목숨을 건다. 강 부장님은 고맙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변명, 지연된 모든 서류, 중단된 모든 선적을 기록했다. 나는 그가 두 번째 모니터에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두고 각각의 실수, 잘못된 통지, 인사팀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한편 최유진은 청문회에선 정치인보다 더 필사적으로 말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전해 들은 그녀의 새로운 주장은 이랬다. 새로운 후보자를 이미 줄 세워놨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방사청 데이터베이스는 약속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등록 여부만 신경 쓴다.
그리고 그들의 온라인 포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내 이름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대체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허가 상태. 책임자 지정 보류. 그건 당신들은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정부의 은어다. 정오쯤 또 다른 고객이 연락해왔다. 대형 고객 중 하나였다. 수십억 원짜리 수표를 보내고 전화할 때마다 감사를 표하길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고객. 그들은 정중하게 굴지도 않았다. 오늘 업무 종료 시까지 전체 수출 규정 준수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원들이 맞춤 정장을 땀으로 적시게 만드는 문구였다. 대금 지급 보류. 계약 취소도 소송도 아닌 그저 일시 중지.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일시 중지는 현금 흐름을 막아 죽이는 것과 같다. 한 건의 동결이 다른 동결로 이어지고 곧 당신은 피를 흘리는 것을 넘어 미지급 청구서 더미 속에서 익사하게 된다. 한때 내 서명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던 영업 담당 부사장은 이제 잠긴 금고 문을 긁는 사람처럼 그 형식적인 절차를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열 수 없었다. 내가 바로 금고 열쇠였고 법적 깨끼였으며 정부 로그인 자격증과 적시에 올바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진 조용한 여자였다. 그리고 나는 떠났다. 최유진은 공허한 업데이트로 임원들의 주의를 돌리려 했을 것이다. 유능한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면접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아마 그들 중 누구도 현행 군사 기밀 취급인가가 없다는 부분은 빼놓았을 것이다. 지정 책임자가 되는 것은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는 것처럼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다. 심사, 신원조회, 보안인가가 필요하며 그 과정은 빠르지 않다. 최소 몇 주, 문제가 발견되면 더 길어진다. 그리고 맞춰봐라. 문제는 항상 발견된다.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집의 따스함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물러난 내 관점에서 나는 그들이 공들여 지은 유리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내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다. 옛 동료들, 협력 업체들로부터 온 조용한 메시지들이었다. 전 인터넷에서 온 것도 있었다. 괜찮으세요?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고 하던데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해무산업이 방사청 등록 시스템의 변경 요청을 제출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그들은 새로운 지정 책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나를. 화려한 것은 없었다. 그저 시스템 업데이트일 뿐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천궁방사는 여전히 첫 번째 심사 단계를 통과할 만큼 깨끗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허둥대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샴페인을 마시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침묵 속에 앉아 나무 뒤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다. 내가 한때 내 것이라고 불렀던 건물 위로 이제 어떤 종류의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그들은 나를 해고하고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초를 해고하면 구조 전체가 기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계약들이 나를 따라 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관료주의적 재앙을 위한 보편적인 컨트롤 Z키라도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정각에 비상회의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강 부장님이 그들에게 닥치고 앉으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법률 노트 한 권을 들고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 두 번째 페이지를 펼치고 말했다. 우리는 현재 14건의 선적이 규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각각 건당 15억 원의 연방처벌이 부과됩니다. 침묵, 어색한 종류가 아니었다. 다 큰 임원들의 숨을 텄게 만드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14건 위반 건당 15억 원. 계산해보라. 180억 원이 넘는 벌금이었다. 그것도 정부가 좋게 봐줬을 때의 이야기다. 계약서에 국방부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규정 준수 기록이 젖은 휴지 조각 같을 때 그들은 결코 좋게 봐주지 않는다. 누군가 아마도 운영 담당 부사장이었을 것이다. 반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건 그녀가 떠나기 전에 서명된 것들 아닌가요? 강 부장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처음 세 것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박지원 씨 해고 이후에 처리되었으며 이는 방위사업법 제127조 1항 A에 따른 무단 수출에 해당합니다. 형사 및 민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서명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제 삼을 겁니다. 그는 그 말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형사라는 단어. 그때 CEO가 일어섰다. 나는 9년 동안 그를 딱 2번 만났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내 이름을 문장 중간에 잊어버렸을 때였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의 모든 관심을 받게 된 모양이었다. 그녀를 복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가 쏘아붙였다. 강 부장님은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가능합니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공개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간은 고용 상태와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 지원자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강 부장님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최소 몇 주입니다. 그녀가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 한편 2도시 떨어진 조용한 아파트에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듣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 다른 번호. 여전히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전화가 올 때쯤 나는 이미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책을 폈다. 전화가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전화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초석을 뽑아내고 집이 버텨주길 바라며 만든 난장판을 치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설명도 구조 임무도 막판의 구세주처럼 등장할 이유도 없었다. 왜냐하면 진실은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방화벽이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지친 방화벽. 그리고 그들은 내가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나를 쫓아냈다. 이제 그들은 배우게 될 것이었다. 회의실로 돌아가서 법무팀이 구명주를 던지려 했다. 다른 사람을 소급해서 책임자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강 부장님은 그저 그녀를 쳐다봤다. 정부 수출 문서를 위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조용해졌다. 펜을 빗독촉하듯 씹고 있던 CFO가 끼어들었다. 임시 승인 같은 긴급 조치는 없나요? 강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방사청에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시 승계 계획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 씨가 유일한 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 표현. 이상입니다. 누군가는 현재 인가를 가진 계약직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건 조깅 중에 심장을 낯선 사람의 것으로 바꾸자는 제안과 같다. 그렇게는 안 된다. 신원 조회, 인가 이전, 등록부 업데이트, 통지 기한, 그리고 그렇다. 정부에 제출할 새로운 지문 카드까지. 모든 단계에 시간이 걸린다. 그들에게는 없는 귀중한 시간. 한편 나는 점심을 만들었다. 칠면조 샌드위치, 머스터드 조금, 피클은 곁들여서 나는 천천히 신중하게 먹었다. 그들은 아마 타로 카드처럼 조직도를 뒤적이면서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누군가를 누구든 소환하려 하고 있었을 것이다. 스포일러, 그런 사람은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책임을 지기 싫어해서 내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들은 모두 수출 허가의 혜택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그 소유권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은 이빨을 드러냈다. 강 부장님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질문, 모든 실수, 회의실 누군가가 정부 규정 위반에 대해 아마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가 이미 잠재적 소송 방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CEO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를 다시 데려와야 해. 강 부장님은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등록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공개 기록입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녀는 기능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것과 같습니다. CEO는 마치 누군가 마법 지팡이라도 건네주길 바라는 듯 회의실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마법 지팡이는 없었으니까. 그날 그들이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 당신의 수입원이 그것에 달려있을 때 불충이 얼마나 빨리 필수가 되는지 참 우스웠다.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해무산업 12층에서 보이는 풍경은 화려하지 않았다. 주차장과 교통체증에 갇혀있지 않은 척 애쓰는 가로수길 뿐이었지만 그곳은 내 것이었다. 재킷에 달린 사원증은 무게감이 있었다. 말 그대로의 무게, 새로운 RFID 칩, 갓 코팅된 표면, 다른 로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몇 주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상징했다. 통제, 복수도, 만족도, 승리도 아닌 그저 통제. 나는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받은 지 이틀 후에 전화를 받았다. 그들의 법률 고문인 김세라 변호사는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용계약서 초안, 이주지원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해무산업의 규정 준수 책임자가 이미 내 이전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신속한 방사청 등록 서류 뭉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면접을 보자고 하지 않았다.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48시간 안에 내 이름은 대기열에 올라갔다. 어차피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더 날카롭고 더 굶주린 사람, 이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인사팀이 당신의 법적 핵심 인력을 어제 남은 점심처럼 취급하게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을 원했다. 해무산업은 내게 환영 패키지를 건넸다. 미소 짓는 엔지니어들의 스톡 사진과 목적이 있는 정밀함 같은 슬로건이 담긴 번쩍이는 폴더 중 하나였다. 평소 같았으면 버렸겠지만 이번에는 간직했다. 마지막 페이지 주요 임무 아래에 한 줄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석 지정 책임자 방사청 승인 시 즉시 효력 발생. 그들은 나에게 책상만 준 것이 아니었다. 기초 전체를 다시 준 것이었다. 내 사무실에는 문이 있었다. 닫히는 문, 창문, 동기부여 포스터도 약어로 어지럽혀진 화이트보드도 없었다. 그저 평화뿐이었다. 그들은 조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내 시스템을 가져오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천궁방사는 오만함의 대가를 계약서 한 장 한 장으로 배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떠난 곳은 아틀라스 디펜스였다. 2분기부터 천궁방산에 대한 신뢰를 조용히 잃어가던 오랜 파트너였다. 대금 지급 보류는 그들의 법무팀이 수출 허가 공백을 인지하자마자 전면적인 계약 취소로 바뀌었다. 그들은 계약을 변경했다. 소문에 의하면 안정적인 규정 준수 인프라를 갖춘 경쟁사로 옮겼다고 했다. 묻지는 않았지만 짐작은 갔다. 두 번째로 떠난 곳은 랜서 테크놀로지였다. 규모는 작지만 목소리는 컸다. 그들의 CEO는 링크드인에 기업의 우려를 가장한 무기화된 게시물을 올렸다. 우리는 모든 파트너십에서 보안과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수출 규정 준수 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게시물은 24시간 만에 12영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내부적으로 누군가 마침내 최유진에게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상상한다.
강 부장님이 노크도 없이 그녀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손에 든 폴더를 그녀의 책상에 던져놓는 장면을 이 두 회사 방금 떠났습니다. 대기 중인 곳은 더 있습니다. 최유진은 눈을 깜빡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 씨 후임자 구하고 있잖아요. 강 부장님은 벽돌처럼 단호하게 말했을 것이다. 소용없습니다. 계약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마 더듬거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 이미지나 메시지 관리를 언급했을 것이다. 어쩌면 법무팀 탓을 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올가미는 조여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와 준비된 성명서로 나를 해고했다. 이제 남은 성명서는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법률적인 침묵, 수익의 침묵. 나는 의기양양해하지 않았다. 게시물을 올리지도 정보를 흘리지도 않았다. 내가 세우는데 일조한 것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대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동료에게서 받은 모든 이메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어요라는 모든 메시지, 빵 부스러기처럼 내 메일함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모든 조용한 사과, 그들 모두 같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운영팀의 신입사원이었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 항상 좋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회사에서는 선배님이 불충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진실을 말한 사람은 선배님뿐이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다. 금요일 나는 정부 감사 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접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다. 일단 방사청이 선적 기록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특히 알려진 인력 공백 기간 동안 대량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냥 노크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질문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0이 많이 붙은 계산기를 가져온다. 나는 환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새 사무실에 앉아 회사 로고가 없는 머그잔에 담긴 신선한 커피를 마시며 창문 밖 난간에 새 한 마리가 앉는 것을 지켜봤다. 새는 잠시 머물다 날아갔다. 드라마도 없이 그저 움직임, 그저 자유. 이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복수도 승리도 아닌 그저 비상. 감사 통지서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지 않았다. 화요일 아침, 관료주의적 벨벳에 쌓인 정중한 비수처럼 그들의 이메일함에 떨어졌다. 제목, 규정 준수 검토 통지, 4분기 수출 활동, 발신, 방위사업청, 다파, 수신, 천궁방산 임원 및 규정 준수팀. 그게 전부였다. PDF 첨부 파일 하나 3페이지 분량, 지난 90일간의 상세 수출 기록, 책임자 검증 이력, 선적 명세서, 세관 신고서, 방사청과의 교신 내용, 그리고 내부 규정 준수 프로토콜의 증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현재 지정 책임자의 서명도.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나는 보도자료나 헤드라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아직 내부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걸고 속삭여준 전 동료로부터 들었다. 그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방아쇠는 당신이었지만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최유진이에요. 그들이 나를 해고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서류에는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시스템은 그냥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기록된다. 모든 변경 사항, 모든 공백, 당신이 규정을 준수했는지 아니면 실행만 했는지를 증명하는 모든 타임스탬프. 방사청이 기록을 열어보니 완벽한 창문 하나가 발견되었다. 해고 후 14건의 선적, 책임자 부재. 그것은 거의 조사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했다. 강 부장님이 감사 통지서를 회의 테이블 위에 던져놓는 회의를 상상해본다. 아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표지가 장전된 총처럼 놓여있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내 해고로 이어진 이메일 체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을까? 승인 체인도 검토도 법적 결제도 없었다. 대충 훑어본 흔적조차 없었다. 단지 최유진의 한 줄짜리 이메일뿐이었다. 타운홀 미팅 4시간 전에 타임스탬프. 집안 청소 좀 하죠. 그녀는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이메일. 이번에는 홍보팀에게 보낸 것. 내부 메시지 개요를 짜세요. 문화적 부적합으로 포장하고 이야기를 꾸며내서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세요. 하지만 자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감사 기록이 소환되면서 진실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흑백으로 인쇄되고 있었다. CFO는 바보인 척하려 했다. 인사 변경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무팀과 협의가 된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강 부장님에게는 영수증이 있었다. 내가 보냈던 모든 내부 메모, 모든 정책 문서, 모든 규정 준수 업데이트에는 그의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방사청이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요구했을 때 강 부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 문서 이력을 조사관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벽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천공방산의 경영진은 정부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협력이라는 제목의 전사 이메일을 발표했다. 그것은 인질의 편지처럼 읽혔다. 우리는 우리의 프로토콜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규정 준수 의지를 보여줄 이 기회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출혈이 동맥 파열 수준이 되어 있었다. 여러 고객이 이미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협력업체들은 이제 주문을 이행하기 전에 인증서 업데이트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한 매우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유진은 사무실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한다. 개인 휴가 중이라고 했다. 번역하자면 그녀는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인사 규정 뒤로 숨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한편 나는 힐튼 호텔 컨퍼런스 센터 23층의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생수병이 땀을 흘리고 있었고 사회자가 미소 짓는 것을 지켜봤다. 다음으로 그녀가 발표했다. 규제 대상 수출에서 치명적인 규정 준수 실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패널 토론입니다. 다음 손님은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해무산업의 규정 준수 책임자 박지원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천둥 같지는 않았지만 현실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걸어나가 사회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구조적 위험, 인력 공백, 그리고 법규 준수를 홍보 문제처럼 취급하는 대신 정부의 명령으로 다뤄야 하는 중대한 실패에 대해 20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천궁방산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소식은 이미 방산 하청업체 포럼에서 돌고 있었다. 한 헤드라인은 이랬다. 주요 공급업체, 핵심 규정 준수 책임자 해고 후 정부 감사 착수, 미묘하고 잔인하며 정확했다. 패널 토론 후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한 명은 컨설팅 일자리를 제안했다. 다른 한 명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 이 업계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복수는 필요 없었다. 나에게는 기록이 있었고 이 업계에서는 기록이 분노보다 더 크게 말하니까. 천궁방산의 이사회실은 숱한 나쁜 회의를 겪었다. 목표 미달, 출시 지연, 가끔씩의 비밀 유지 계약 재앙. 하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정부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의 공무원증은 건물에 있는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보다 더 크게 말했다. 그의 어조는 임상적이었다. 마치 마취 없이 환자를 수술하려는 외과 의사 같았다. 분명히 하죠. 그가 두꺼운 파일에서 종이 한 장을 넘기며 말했다. 지정 책임자 해임 이후에 수출된 모든 품목은 방위사업법 제100기 17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귀사는 제품을 이동시킬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14건의 선적. 총 예상 책임액은 그는 잠시 멈췄다. 추가 검토 전까지 220억 원입니다. 침묵. 진동하는 종류의 침묵. 아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CEO는 창백하게 굳어 앉아 있었다. 법무팀은 가죽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마치 펜을 돌려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듯이 손가락 사이에서 펜을 굴렸다. 강 부장님은 늘 그렇듯 바위처럼 대표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질문이 나왔다. 누가? 대표가 차분하게 물었다. 박지원 씨의 해고를 승인했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목이 안무처럼 돌아갔다. 하나의 동기화된 회전. 모든 시선이 테이블의 맨 끝 최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작아 보였다. 덜 다듬어지고 덜 확신에 차 있었다. 프로젝터의 빛이 그녀를 씻어내 그녀의 블라우스가 마치 그녀가 얻지 못한 제복처럼 유령처럼 하얗게 보였다. 그녀의 입이 아주 살짝 열렸다. 아마 다른 사람을 탓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이 집단적인 결정이었다고 둘러대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용으로 다듬어진 마지막 거짓말 한 줄을 소환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무팀이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법무실장이 재빨리, 거의 너무 재빨리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더 이상 코멘트는 없습니다. 번역하자면 둘 다 빠져 죽기 전에 입 다물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불꽃놀이도 비명도 없었다. 그저 그 질문 하나와 느리고 돌이킬 수 없는 추락뿐이었다. 이사회실의 장면은 그날 저녁 늦게 해무산업의 동료가 내부 방산업체 뉴스레터의 스크린샷을 전달해주기 전까지는 듣지 못했다. 한 줄이 눈에 띄었다. 해무산업, 기존 천궁방산 보유 300억 원 규모 계약 수주. 그렇게 아무런 의식도 경고도 없이 천궁방산이 몇 달 동안 공들여온 계약이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 나의 새 팀은 조용히 입찰을 진행했고 그들의 제안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했다. 그리고 천궁방산이 정부 감사를 받고 신뢰도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고객은 망설이지 않았다.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이전했을 뿐이다. 도시 반대편에서 나는 새 사무실에 있었다. 옷깃에는 사원증이 달려 있었고 내 서명은 방사청 포털에 로그인되어 있었다. 내 앞에 화면에는 나토 동맹국으로 향하는 열광학 모듈의 최종 허가 체크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항목의 체크 표시, 규정 준수 상태, 활성, 책임자, 박지원. 나는 마우스를 마지막 필드로 옮겼다. 승인을 클릭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내 새로운 집에서의 첫 수출품에 서명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히 검증되었으며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였다. 자동차, 기차, 사람들, 침묵과 관료주의 사이 어딘가에서 한 제국이 자신의 오만함 아래 조용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샴페인을 터뜨리지도 업보에 건배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파일을 닫고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나를 그냥 해고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초 전체를 지탱하던 단 하나의 이름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내 경력을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을 폭파시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활한 선배님들. 커피포트가 복수의 커피를 계속 끓일 수 있도록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전 동료들은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를 겁니다.